탈북을 결심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그 북한에서 중국으로 밀수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 인식이 나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이 그냥 펄싹 망했어요. 그냥 꽃제비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평소에 밀수 자주 하셨으니까 나는 중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넘어오게 그게 됐어요. 몇 년도예요? 그게 2002년 12월 달에 그럼 17살쯤 됐나요? 18살에 그렇게 넘어오게 됐어요. 아니 이 집안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길래 이게 꽃집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능력도 없으시고 또 나이도 그렇고 이제 활동을 잘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활동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언니랑 저랑 북청에서 청진까지 사과 장사를 했었어요. 북청은 사과 고장이고 청진은 사과가 안 나니까 그거를 이제 배낭으로 해서 기차로 해서 이렇게 옮기고 막 이런 장사를 했었어요. 그것도 밑돈이 조금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장사를 하다가 중간에 기차가 이제 연착이 많이 되니까 북청에서 청진까지 제가 7일 동안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장사를 하다가 뭐 차가 없으면 그 기차 계단에서 둘이서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가고 그런 데다가 꽃제비 강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는데 이제 면도칼로 싹 해가지고 돈가방 배에다 찬 거를 훔쳐가고 그때는 야 이거 지금 이게 미천인데 집안의 기둥인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 진짜 이 개를 잡으면 모가지 따버리겠다 막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악밖에 없고 정말 악질처럼 살았었어요. 다 우리는 까먹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천이 안 드는 나무 장사를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장마당에서 이렇게 팔고 하는데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 나이 또래 학교를 못 가고 나무 장사를 하니까 동네에서 애들도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존심 싸돌리고. 배고프고 같이 놀던 애들도 안 놀아주고 혹시 얘하고 친해지면 강내 한 킬로라도 달라할까 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너무 막 악이 나거든요. 지금도 막 악이 나는데 아까 그 탈북했을 때 너무나도 이 작은 소녀가 눈동자를 동그랗게 뜨고 앙담은 표정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그 결연한 어떤 삶에 대한 의지가 보여서 너무나도 안쓰러웠는데 그때 18살의 이 유미 양은 소녀 가정이었던 거죠. 소녀 가정. 연로하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던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그때였는데 2002년 어느 날 이 유미 씨가 동네 언니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날 밤 언니가 브로커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간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미 씨가 아까도 야, 이 북한에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다. 나도 좀 중국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언니의 말을 듣고 뭔가 유미 씨도 이거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브로커에게 낼 돈이 있어야 안전하게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유미 씨한테는 돈이 없는 거예요. 브로커에게 지불할. 그리고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무게도 18세 소녀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18살의 유미 씨가 브로커에게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유미 씨 어떤 제안을 하신 거죠? 제가 그때는 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브로커 찾아가서 저를 중국으로 저도 같이 데려가 주시오 삼촌 하면서 빌었어요. 그랬더니 브로커가 너는 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어차피 언니를 데려가면은 인신매매를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까 어른이 됐으니까 나도 시집 갈 수 있습니다. 나를 팔아주시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브로커가 그러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만약에 저를 1,000원에 팔면 500원은 제발 우리 집에 주고 500원은 삼촌이 하세요. 그랬어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게 나를 팔아달라 네.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브로커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브로커는 저희가 상품인 거예요. 돈 벌. 브로커 손에 우리가 넘어가면은 사람이다기보다는 인간보다는 상품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굴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좋다.
그래서 갔습니다. 너무 이제는 됐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랑 우리 가족 이제는 먹고 살 수 있겠다. 1년 동안은 이런 마음으로 갔었죠.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중국 브로커 집이에요 이제. 근데 4-5명 있었는데 한 명 이제 중국 남자분들이 막 와가지고 무식이라고 쌀라쌀라쌀라 하더니 이제 데리고 가고 또 하루 이틀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또 쌀라쌀라 하고 데리고 가고 고르는 계속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고르는 몰라서. 거야? 그야말로 그렇죠. 고르는 거. 예. 저 제일 마지막에 남았는데 제가 한 2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불안해가지고 야, 아침이 어제 저는 아이 데려갑니까? 나를 왜 아이 데려갑니까? 나 빨리 가야지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북한의 어머니랑 먹고 사는데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브로커 그 아줌이가 야, 애 낳아줄 새끼 구하고 농사질 새끼 구하지 양딸 같은 애를 아예 구한단다. 너무 어리니까. 네. 내 양딸아 이제는 해로 넘겼으니까 내 19살입니다.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된다. 저 사람들이 널 13살밖에 아이 본다. 이러더라고요. 가뜩이나 동안에다가 체격도 아담하고. 작고. 그때 당시에 제 몸무게가 33kg, 34kg도 아이 됐어요. 너무 말라서. 네. 그러니까 애긴 거야. 지금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생각하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살아야 내가 팔리지도 못하는구나. 그런 오히려. 생각에 어떡하지 이제는? 그런 생각이 너무 생각에 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에서 넘어올 때는 오직 그 방법만이 이제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는데 네. 그 방법이 막히니까 네. 그 나이 또래에서 사실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세상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절망적인 네. 어떤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저희 와이프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학교 다닐 때 나무 장사하다가 친구들 오면 숨었다. 그 첫 번째고, 2번째는 이제 중국에 넘어갔는데 자기가 안 팔리니까 체격이 왜소하다는 걸 해가지고 안 팔리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랬대요. 나는 북한에서도 한심한데 여기 중국에 와서도 팔리지 않는 상품이로구나 하면서 이제 좌절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아내분이 북한에서 겪었던 또 중국에서 겪었던 그런 힘든 일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왜 보이부를 그렇게 싫어했는지. 아니 난 이거 눈물이 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2000년대 초반 중반 때 있잖아요. 우리 유미 씨처럼 자기를 팔아달라고 하는 북한판 효녀 심청들이 많았었어요. 예, 소녀 가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이 부모를 지금 이대로 놔두면 자기는 중국 가서 밥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없는 동안에 가족들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유미 씨는 자기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고 500위안만 달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중국의 그 물정을 잘 아니까 그 친구가 22살이었는데 그 친구는 이뻤어요. 키도 좀 크고 하니까 자기 정도게 되면 바로 제일 비싸게 팔리는 가격이 3,000위안인 거예요. 예. 이게 중간 거래상이.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또 장가 간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 정도에 내 이 정도게 되면 22살이고 나이 어리고 이쁘면 3,000위안이 팔리지 않냐. 50만 원. 나를 팔아달라. 나를 팔아주고 근데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돈을 선불로 달라. 선불로 주고 그러면 나는 당신한테 팔려가겠다. 예, 그래서 팔려간 거예요. 자기를 팔아서 그렇게 가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심청이들이 정말 그 당시에 많았었어요. 그렇게 스스로 심청이가 될 만큼 북한 체제가 얼마나 일반인들은 배고픔 속에 한심한. 가난하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치가 떨리네.